제1교포들의 비극적인 삶을 다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던 드라마 파친코가 마침내 시상식에서도 빛을 봤습니다. 지난 15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함께 제28회 미국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상 후보에 올라 수상에 성공한 건데요. 그런 가운데 이 소식을 듣고 일본의 한 미녀 배우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우길기 사진 문제로 크고 논란까지 있었던 배우여서 그 이유가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큰 영화평론가 단체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아카데미 시상식과는 후보와 수상 결과가 유사해 영화 부문의 경우 아카데미상 결과를 점치는 지표가 되기도 할 만큼 큰 권위를 갖고 있는 시상식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파친코의 크리틱스 초이스 수상은 해당 드라마가 미국에서 큰 인정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지요. 특히나 이번 수상은 작년 오징어 게임에 이어 2년 연속 같은 부문에서 한국인이나 한국계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이 수상했다는 점에서 더욱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영화나 드라마, 한국인이 만든 작품, 한국과 관련된 소재를 다룬 작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니 파친코의 이번 수상은 한국인 디아스포라 그중에서도 제1교포에 관한 문제가 서구 사회에서도 이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미교포 작가 이민진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의 제목인 파친코부터 제1교포들이 일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했던 도박성 게임 사업 파친코에서 나왔다는 건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지금도 마루한이나 다이남 같은 일본의 유명 파친코 기업들 중에는 제1교포들이 세우고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극우 네티즌들은 자이니치들이 도박으로 일본 사회를 오염시키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욕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겉으로 드러난 일부 현상만 보고 무작정 욕하는 것에 불과하고 더 엄밀히 말하자면 그저 자신들의 제1교포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입니다. 파친코가 도박성의 불건전한 사업이고 거기에 제1교포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지요. 그럼 왜 이런 일을 제1교포들이 많이 하는가?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른 건전한 일들은 제1교포들이 못하게 막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일본인 중에는 이렇게 반발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린 법적으로 제1교포들의 취업을 제한하거나 차별하거나 하지 않는다. 네, 직접적인 법으로 제1교포들의 취업을 막거나 제한하거나 하지 않는 것 자체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법적으로 차별하지 않거나 제한하지 않으니 차별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는 인종차별도 남녀차별도 없겠지요. 회사 등 실제 사회 구성원들이 그걸 실천하고 있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문제는 제1교포라는 게 알려지면 누구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이나 자격이라도 가진 게 아닌 한 일반 회사 취업도 어려운 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제1교포들은 야키니쿠 집이나 한식당, 앞에서도 말한 파친코, 사람 가리지 않고 받는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일조차도 하지 못하는 일부 불행한 제1교포는 야쿠자 등 진짜 범죄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물론 먹고 살기 어렵다고 범죄 행위를 하는 게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제대로 살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사회가 가장 비판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1교포라고 일본 사회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말년에 영화 블랙 레인으로 헐리우드에도 진출했던 전설적인 배우 마츠다 유사코나 일본 프로레슬링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역도산, 한일 프로야구 전체를 통틀어 역대 최고의 한국인 타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장훈, 일본 하드보일드 영화를 대표하는 거장 최양일 감독 등이 대표적이지요. 그러나 이들 모두 출신보다 재능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예체능계인 사고, 이 중 마츠다와 역도사는 자신이 한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철저히 숨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일본인이 아닌 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잘 아니까. 그래서 지금도 일본 스포츠계나 연예계에는 제1교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스스로 제1교포임을 밝힌 일부 외에는 누가 제1교포라 카더라라는 식의 루머만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이자 모델로 유명한 미즈하라 키코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아버지는 미국 백인이고 이름만 보면 우리나라와 관계성을 찾기 힘든 이 배우의 어머니는 제1교포입니다. 미즈하라는 어머니가 일본에서 한국인이란 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 통령으로 쓴 성인 거지요. 앞서 잠시 언급된 장훈도 일본에서 현역 활동할 때 하리모토라는 통령을 썼을 정도로 제1교포 사회에서 이런 경우는 꽤 흔합니다. 한국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이런 구체적인 사정을 일일이 파헤치지 않으면
그런 사실조차도 알기 어려운 것이 일본 사회에서 제1교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말해주지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의 영화판의 여주인공 역할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미즈하라는 우리나라에서 과거 지드래곤과의 열애설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그녀의 이미지가 우리나라에서 좋지만은 않은 것은 과거 자신의 SNS 계정으로 우길기 게시물의 좋아요를 눌렀던 것 때문입니다. 우길기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와 침략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에게 현재도 일본 극우들이 자신의 상징으로 내세우는 만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우길 문양이 그런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게 여전히 장식성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즈하라의 우길기 논란도 그런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지요. 논란이 커지자 미즈하라는 SNS를 통해 해당 사진은 자신이 찍은 게 아니고 일본 양아치 컨셉이고 한국과 무관하다며 자신은 아무것도 디스할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을 올렸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의혹에 대해서도 이후 해당 사진을 직접 들고 와 본인이 아니라는 해명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는 분들께 사과하고 싶다며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지요. 이런 행동들이 일시적으로 비난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듯 이후 미즈하라는 일본 내 제1한국인 혐오 표현 관련 대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는 글을 올리는 등 일각에서 갖고 있던 이미지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확산에도 벚꽃놀이에 인파가 몰리는 것에 대해 젊은 사람들도 위기감이 필요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염시킬 수도 있다며 코로나의 위험성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일본 사회를 비판하는 글도 올렸었지요. 이 밖에도 과거 자신이 광고 촬영장에서 겪어야 했던 일을 인스타에 올리며 일본 사회에도 불기 시작한 미투 운동에도 동참하는 등 사회적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낸 미즈하라 키코. 그러나 그렇게 그녀가 목소리를 낼 때마다 돌아온 반응은 일본인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나대냐는 거였습니다. 미국인 아버지들도 미국 국적이고 어머니도 일본인이 아닌 제1교포인 걸 문제 삼은 건데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시달린 미즈하라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하던 중 결국 팬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연예계 문제에 대해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절반은 한국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비방과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는데요. 최근 일들 이전에도 그녀는 자신의 출신 성분 때문에 안티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극우 세력들이나 일본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하자 더욱 심해진 거지요. 역시 그런 일본 사회에서 나고 자라 활동해야 했던 드라마 파친코에 출연한 제1교포 배우 박소희도 자신을 항상 이방인이나 주변인으로 생각했다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자신과 같은 제1한국인들에게는 모국이 없다는 박소희. 한국 이름을 갖고 일본인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다닌 학창시절에 대해 그는 매일 전쟁터로 가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박소희라는 이름을 듣고 이름이 뭐가 그리 우스꽝스럽냐며 놀려대고 질문 틈에는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협박 편지가 꽂혀 있고 매일이 전쟁터라는 말은 적어도 박소희에게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정체성을 밝히고 다녔던 박소희의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이었고요. 그의 다른 제1교포 친구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겨야 했습니다. 미즈하라 키코의 어머니도 그래야 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을 건데요. 박소희의 말대로 지금도 수많은 제1교포들은 자신의 정체성도 드러내지 못하고 숨죽인 채 살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용기 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교포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앞서 보여드린 미즈하라를 보면 짐작하실 수 있지요. 조용히 숨죽이고 산다 해도 귀화라도 하지 않는 한 일본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건 전일 본학생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고도 외국 국적이라 전일 본 선수권에는 못 나갔던 유도 선수 안창님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기에 파친코의 크리틱스 초이스 수상이 더욱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제1교포들의 고통이 드라마나 소설에서만 볼 수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인 문제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니 말이지요. 박소희의 말대로 우리도 파친코와 같은 작품을 통해 제1교포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겁니다. 2020년 연말 기준 45만 4천 명에 달하는 등록 제1한국인을 포함한 제1교포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동포니 말이지요. 드라마 파친코는 이미 작년부터 시즌2 제작이 확정된 상태인데요. 시즌2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1교포들의 삶을 잘 다뤄주기를 기원합니다.
더 이상 제1교포라는 것이 낙인도 족쇄도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말이지요.